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의 조영호 교수님을 모시고 학습은 뇌가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얘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기억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강의 현장에서 내용을 전달하는데 내용을 전달할 때 OEM 방식으로 좀 전달을 했을 게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 기대가 되시나요? 네. 기대가 되시나요? 네. 그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억의 경우에는 명암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기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즉,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이 있다는 거죠. 명시적 기억. 명시적 기억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있는 그대로의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학습 현장에서의 학습과 읽기,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기억인 거죠. 자, 명시적 기억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내용적 기억과 일화적 기억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내용적 기억이 바로 읽기, 학습, 사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화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건, 상황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이 100번 기념관의 이 자리가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되겠죠? 네. 그러면 제가 앞으로 28년 뒤가 되게 되면 나이가 80이 되게 되는데 80이 됐을 때 이 100번 기념관에 이 자리가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분명히 나겠죠. 그런데 80이 돼서 제가 분명히 이 자리가 생생하게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나 11월 16일 날 이 자리에 있었고 강의됐다는 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일화적 기억. 그 장소와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한 번만 접해도 평생 동안 기억을 하게 되지만 내용적 기억에 대해 있어서는 반복 학습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뒤에서 고개 끄덕이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날의 생생한 현장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일화적 기억, 사건,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2002년 월드컵이 개최된 날은 언제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조용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6월. 몇 월 며칠일까요? 6월 9일. 자, 6월 22일이 개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즉시 스마트폰으로 확인해도 되지만 5월 31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냥 2002년 월드컵 얼마든지 기억하고 평생 잊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날짜, 그 내용적 기억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수시로 우리가 반복 학습을 하지 않으면 학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강의 현장에서 강의를 할 때도 내용적인 얘기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전달할 때는 일화적 기법, 일화적 기억과 혼합돼서 전달하지 않으면 그 학습자는 당연히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명시적 기억에 내일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죠. 내일이 뭐였죠? 내용적 기억과 일화적 기억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적 기억에 제가 K7이라고 써놓고 일화적 기억에 R1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즉, 내용은 지식입니다. 난리지, 지식. 지식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의 공부하고 학습을 해야만 익혀지기 때문에 최소 5번, 평균적으로 7번 정도 반복적인 학습을 했을 때 그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K7, 모 회사의 자동차도 K7 정도로 돼야 우리가 중형차라고 하고 타는 맛이 나듯이 공부도 학습도 K7 정도는 돼야만 학습의 효과가 훨씬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화적 기억, 이건 바로 remember, 말 그대로 기억입니다. 기억은 딱 한 번만 접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기억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강의 현장에서
이러적 기억에 접근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암묵적 기억은 자동적으로 되는 학습이기 때문에 제가 심도 있게 말씀드리진 않고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반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즉 행동, 반복과 연습. 우리가 운전 연습을 해서 운전을 배운다든가 자전거 타는 걸 배운다든가 이런 행동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죠. 그런 것들이 바로 절차적 기억입니다. 반사적 기억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대로 익혀지는 기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사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반복학습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억에는 무슨 함이 있다? 명함이 있다. 자, 그러면 명시적 기억에는 내일이 있다. 암묵적 기억에는 너무 여러분들 학습을 잘 하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중간에 반복학습을 한번 했고요. 자, 두 번째로 내용 전달은 OEM 방식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강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자, 분명히 시작과 끝이 있고 강의 효과가 시작과 끝에 더 효과되게 하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처음과 끝 중에서 과연 언제가 더 교육에 효과가 있을지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인지 끝인지 언제가 더 교육의 효과가 크겠습니까? 야, 역시 영광자분들이야. 그렇습니다. 바로 교육의 효과는 시작이 큽니다. 자, 과연 이게 처음에 교육의 효과가 더 큰지를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하는데, 그 전에 제가 OEM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교육의 효과가 처음과 끝 중간이기 때문에 오프닝, 엔딩, 미들 이렇게 해서 OEM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학문적인 용어로 처음은 초두 효과, 마지막은 최신 효과라고 합니다.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 중에서도 초두 효과가 훨씬 교육의 효과가 높고 기억이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 현장에서 강의를 하실 때 처음에 핵심적인 내용과 신규 정보를 반드시 전달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과연 처음이 더 교육에 효과가 있는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곱셈을 두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내드릴 예정입니다. 두 문제를 보시고 문제당 1초도 채 안 걸립니다. 화면을 집중해서 봐셔야 됩니다. 우리 그 사선 장모님 눈에 좀 요즘 시력이 안 좋으시다면 집중해서 한번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안경까지 벗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찰나에 들어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보셨죠? 보셨죠? 자, 두 번째 곱셈 나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어느 곱셈이 더 값이 클까요?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손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더 값이 크겠다. 자, 한 15분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값이 더 크겠다. 한 3분, 4분 정도 되네요. 자, 그러면 결과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결국 처음에 큰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값이 클 거라고 우리가 지레 짐작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처음의 정보가 우리한테 훨씬 효과적으로 머릿속에 각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관계에서도 이게 과연 적용이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신입사원 면접으로 보러 가서 당신의 장단점을 얘기해보세요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다스럽다, 질투가 많다, 강인하다, 지적이다, 근면하다. 자신에 대한 표현을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적이다, 근면하다, 강인하다, 질투가 많다, 수다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뽑혔을까요? B가 뽑혔습니다. B가. 결국은 두 사람의 장단점은 똑같은데 처음에 어떤 정보가 먼저 드러나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은 학습에 있어서도 초대효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천인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나타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학습에 있어서
우리가 OM 방식으로 처음과 끝이 있고 처음이 훨씬 효과적이고 끝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가운데로 간다면 1시간 강의 중에서 이게 중간이 너무 많게 되면 강의를 받는 교육생들은 훨씬 지루하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법은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이런 거죠. 처음과 끝 중간을 수시로 줘야 된다는 거죠. 강의 중에 질문도 하게 되고 같이 실습도 하고 그 다음에 강사가 말에 강약도 주고 이렇게 강의를 했을 때 훨씬 효과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는 오늘 아주 짧게 강의를 했는데요. 자, 근데 우리 반복학습도 하고 지나가야죠. 오늘의 강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기억에 있어서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달을 하지만 일화적 기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법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OEM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할 때 강의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다음 시간에 우리 이동환 원장님께서 건강과 관련된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사람의 몸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가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도 일화적 기억의 기법에 의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훌륭한 그런 학습자가 될 수 있는 게 인간의 요건입니다. 결국은 이거죠. 인간은 선천적으로 훌륭한 학습자인데 강의를 하는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들이 그걸 그대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강의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선천적으로 훌륭한 학습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연락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조영호 강사님 강의를 지난번에 들었는데요. 전부 달라졌네요. 내용도 좋아졌고 표정도 그렇고 어휘 구성력도 그렇고 진짜 명강사를 진작받을 될 분이 늦었습니다. 대단한 강사입니다. 교수님 강의가 저희 느낌에 딱 와닿는 그 피리 꽂히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일화에 대한 내용, 저도 그렇거든요. 사건에 대한 그 일화는 기억을 하는데 그 정확한 날짜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교수님 강의가 그런 면에서 저한테 딱 와닿는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조 원장님 강의 정말 유용하고 유익했습니다. 그렇게 열정을 품고 강의하는 데 필요한 교육생들을 확실하게 이해한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많이 유익했습니다. 오늘 참여한 모든 분들이 다 마음에 깊은 유익을 담고 갈 걸로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 교수님 오늘 명강사표 수상하신 거 정말 아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강의하신 거 아주 너무 멋있었어요. 내일의 기법, 일화적 강의 아주 좋았습니다. 많이 참고되고요. 친해지고 싶어요. 조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그 강의를 하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그 기억이라든가 이런 새삼스럽게 또 다시 배우게 된 기회가 있어서 너무 진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 강사님 화이팅! 교수님 오늘 너무 멋졌어요. 교수님 강의 듣고 학교에서 듣는 것보다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OEM 방식으로 아주 잘해주셔서 기억에 많이 남는 강의였어요. 우리 교수님 화이팅! 네, 오늘 교수님 강의 짱이었어요. 정말 그 내용 전달도 아주 좋았고 임팩트 했고 준비가 아주 철저했어요. 나도 한번 그런 식으로 멋있게 명강의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청 고객만족 강사 강윤화인데요. 방금 전에 그 조용호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전달 방법이 저도 몰랐던 것이 배우게 됐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맨 처음에 상대방에게 전달할 내용을 핵심적이게 전달해라. 두 번째로 마지막에 전달을 마무리해라. 그 다음 세 번째 중간에 해라고 했는데 그 중간중간에 서로 어떤 소통하면서 질문하고 또 답변하고 이런 가운데서 강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었습니다. 앞으로 그분의 어떤 그 명강의를 제가 벤처마킹에서
앞으로 좋은 강의가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명강사협회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 제 평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100번 기념관에서 오늘 진짜 처음으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큰 영광이고요. 앞으로 제가 발전해 나가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하루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